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시죠? 채널의 새로운 요약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편안히 앉아 저와 함께해요. 남편과 뜨거운 밤을 보낸 후 여자는 격분했다. 남편의 휴대폰에 보물이라는 단어가 적힌 것을 본 것이다. 더 자세히 알아보려던 순간 휴대폰 화면이 갑자기 꺼졌다. 수환이는 휴대폰에 다가가지 않고 돌아섰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포기할 생각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아침 식사 중에 남편에게 그 일에 대해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한 후 리는 그럴듯한 변명을 했습니다. 남편은 회사 사장 우 씨가 한밤중에 술을 마시려고 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에게 만나자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린비는 태연하게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는 우 회장님께 다음에는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전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옷을 정리하던 중 수엔이는 우연히 남편의 주머니에서 쇼핑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에게 주는 선물인 줄 알았지만 열어보니 신발 사이즈가 38이었습니다. 그녀의 첫 생각은 남편이 신발을 잘못 샀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와 제가 직장에서 배우를 모집할 때 그녀의 남편이 신입 직원을 데리고 그녀를 보러 왔습니다. 린드는 XINDD의 연기력을 칭찬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추파를 던졌습니다. 수와 저는 본능적으로 XINDD의 발에 신은 신발을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같은 신발을 산 쇼핑 영수증이 떠올랐다. 하지만 같은 스타일의 신발이 더 있었기에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다. 린비는 곧바로 아내에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고 물었다. 수아나이는 나중에 엑스를 오디션에 데려오라고 했다. 나중에 그녀는 남편이 광고 촬영으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촬영장에 깜짝 방문했는데 남편의 에이전트도 같은 신발을 신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극적인 부분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기자회견에서 수와 저는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가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서서 친구를 변호했습니다. 업계에서는 흔한 일이었지만 수와 나는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가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는 화가 나서 그 남자를 꾸짖으며 드라마에서 악당 역할을 맡는 게 더 어울릴 거라고 말했다. 수아 나와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가 막 떠나려던 순간 우 사장의 부인과 마주쳤다. 그녀는 우연히 우 회장님이 최근 다리를 다쳐 집에서 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아 저는 그녀의 남편이 우 회장님이 그날 아침 술자리에 초대했다는 말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뭔가 수상한 일을 꾸미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했습니다. 션세스는 그저 직업적 의심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아나이는 우연히 가장 친한 친구도 같은 하이힐을 신고 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둘은 친한 친구였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새가 채서 내리자마자 택시를 탔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 그런데 수아나는 같은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을 3명이나 봤다. 첫 번째는 회사 신입사원이었는데 둘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 두 번째는 남편의 에이전트였는데 오랫동안 거래해왔고 꽤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 세 번째는 어린 시절 친구였던 가장 친한 친구였다. 그날 밤 린비는 매우 늦게 집에 들어왔다. 놀랍게도 그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수와 나는 그의 옷에서 향수 냄새를 맡았다. 이 말에 그녀는 다시 한번 위험을 직감했다. 그녀는 남편에게 회의 때 향수를 뿌렸냐고 물었다. 린빈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는 매일 향수를 뿌린다고 차분하게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아내가 향수에 예민하다는 사실을 간과했던 것이다. 수아니는 남편이 평소에 사용하는 향수는 3시간 정도밖에 지속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린비는 너무 긴장해서 두 손을 꽉 쥐었다. 잠시 생각한 후 그는 사실 회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이 막 말다툼을 하고 있을 때 린빈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그는 잠시 당황하며 본능적으로 전화를 끊으려고 손을 뻗었다. 다행히 전화는 우 회장에게서 걸려온 것이었다. 수와 나는 이 말을 듣고 안심했지만 그녀는 이것이 남편이 쳐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몰랐다. 린비는 아내가 눈치챘다는 것을 알고 우 회장에게 미리 연락해 두었다. 두 사람은 순이의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상황을 조작했다. 린비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아내가 잘못했다고 비난하며 상황을 역전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수와 저는 집에서 천세서와 린빈의 에이전트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모임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천치서가 갑자기 집에
누수가 생겨 집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 제가 상황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걸까요? 그날 밤 폭우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친구를 집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두 사람이 차 안에서 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수와 저는 나중에 익명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저녁 식탁에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수다를 떨며 웃고 있는 동안 수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수와 저는 그녀의 남편이 집에 오기를 기다렸지만 린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화장실로 갔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강한 직감이 수와 저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주머니에서 몰래 휴대전화를 꺼냈지만 비밀번호가 틀렸다. 심지어 결혼기념일 날짜도 맞지 않아 더욱 불안했다. 휴대전화를 흘끗 보니 반지에 숫자가 적혀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녀가 전화를 열었을 때 우 회장님의 이름이 2개 적혀 있었습니다. 수와 저는 그날 그녀가 남편의 비서와 나누었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비서는 우 회장님과 린비님의 이름 그리고 전화번호 사이에 공백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린비님이 2번째로 전화를 받았을 때 이름이 또렷하게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수와 저는 남편이 샤워하는 틈을 타서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우 회장님의 이름에 공백이 있는 메시지를 바로 열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자 메시지를 본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입을 가린 채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썼다. 막 떠나려는 순간 남편의 전화벨이 울렸다. 수와 내가 무엇을 받는지는 몰랐지만 그녀는 이미 계획을 세워놓았다. 그녀는 손가락에 낀 반지를 빼고 부엌칼을 움켜쥐고 남편에게 달려들었다. 린비는 아내의 이상한 행동에 너무 놀라 거의 오줌을 쌀 뻔했다. 그는 오늘 아내가 정말 아름다워 보인다고 재빨리 주장했다. 나중에 저녁 식사 때 수와 나는 일부러 취한 척했다. 남편이 그녀를 침대로 데려가고 나가자 그녀는 갑자기 눈을 떴다. 린빈이 샤워를 하는 동안 수와 저는 그녀의 남편이 그날 밤 데이트를 했고 일부러 술을 많이 마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모든 것을 토해내고는 완전히 취한 척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수와 저는 린빈이 개인실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남편을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그녀가 문틈으로 살짝 엿보았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수와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그 여자가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 후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척하며 각자 엘리베이터를 탔다. 수와 나는 엘리베이터가 22층으로 곧장 올라가는 것을 보고 따라갔다. 두 사람이 호텔에 가서 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본 그녀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수와 나는 원래 문을 두드리고 싶었지만 그녀가 손을 드는 순간 비밀스러운 계획이 떠올랐다. 수와 나는 아래층 공중전화로 가서 경찰에 신고했다. 남편이 경찰에 끌려가는 모습을 본 그녀는 몰래 어둠 속에 숨어 증거 사진을 찍었다. 그녀는 자신만만하게 차를 몰고 떠났다. 수와 나는 그 사진을 개인 변호사에게 가져가서 린빈이 모든 것을 잃게 만들 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녀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린빈이 투자 실패로 재산이 거의 없다는 것이었다. 만약 지금 이혼한다면 수와 나는 린빈과 재산을 나눠야 할 것이다. 변호사는 수와 나에게 먼저 재산을 이전하라고 조언했다. 그날 밤 린빈은 풀려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아내를 꼭 껴안아 죄책감을 감추려 했지만 놀랍게도 수와 저는 돌아서서 그를 밀어냈습니다. 린빈은 수아니가 아직 취해 있다고 생각했고 그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천세는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누가 경찰에 신고했는지 여전히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린빈에게 전화해서 이 문제를 상의하려고 했지만 그가 전화를 꺼버린 것이다. 그녀는 갑자기 계획을 세웠다. 은색 바늘을 꺼내 침대 머리맡에 놓인 콘돔을 꿰뚫을 준비를 했다. 린빈의 아이를 임신하게 된다면 모든 게 수월해질 것이다. 수와 나이는 곤히 잠든 남편을 바라보며 침대에 홀로 누워 눈물을 흘렸다. 재산. 문제가 해결되자 그녀는 남편에게 돈을 지불하겠다고 맹세했다. 다음 날 린드는 잠에서 깨어났고 아내가 자신에게 칼을 겨누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수아나이는 남편에게 왜 자신을 배신했는지 물었다. 농담처럼 남편의 반응을 알아보려는 의도였다. 남편이 방광 조절 능력을 잃을 정도로 겁먹을 줄은 몰랐다.
그녀는 남편에게 연기 수업을 듣는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냐고 물었다. 린드는 웃으며 전화 통화를 하며 집을 나섰다. 수와 나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수와 나에게는 이제 막 쇼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새 비서인 위한을 만났다. 위한은 수희를 2번이나 몰래 도와준 정직한 여자였다. 수환이는 왜 문자를 보냈냐고 물었다. 위한이 놀라 물었다. 어떻게 내가 누군지 알았어? 수환이는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위선적이었고 오직 눈앞에 이 소녀만이 자신을 기꺼이 도와주려 했다. 수환이는 다가가 그녀를 꼭 껴안았다. 이제 둘은 좋은 친구 사이가 된 것 같았다. 수와 저는 오디션을 보러 회사에 갔는데 거기서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인 천세채를 발견했습니다. 천세채는 두 사람을 더 가깝게 만들고 천세채를 다른 배우들로부터 고립시키려고 일부러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수와 저는 천세채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미소를 지으며 천세채에게 그녀의 파트너가 어디 있는지 물었습니다. 수환이는 그녀의 뺨을 때렸습니다. 수와 나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천츠씨의 뺨을 몇 번 더 때렸다. 그녀의 행동에 모두 할 말을 잃었다. 수와 나는 그 연극의 여주인공은 천츠씨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모든 게 그녀의 계략이었다. 마침 린빈이 그 연극의 남자 주인공이었다. 두 사람이 함께 연기한다는 건 분명 온갖 소문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타이밍이 딱 맞았다는 것을 깨닫고 수와 저는 그녀 남편의 불륜을 폭로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상대방에게 이 소식을 소셜미디어에 널리 알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린빈의 사진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유포되었습니다. 수와 저는 그 기회를 틈타 익명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500만 위안 입막음용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를 걸었습니다. 린빈과 천세서는 순식간에 당황했습니다. 단역. 배우 천서 첸 씨는 저축이 몇십만 위안밖에 없었고 린빈은 투자 손실을 보고 파산 직전이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수와 나를 공략하기로 했다. 린빈은 새 작품에 500만 위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수희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다. 두 사람은 돈을 분할해서 송금한 후 경찰에 갈취 혐의로 신고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와 저는 계획이 바뀌었으니 오프라인 거래에 쓸 현금을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린빈은 돈 가방을 쓰레기통에 버렸지만 대신 찾아온 것은 청소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녀는 가방에 휴지가 가득 들어있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보안 검색 때 수와 저는 이미 직원으로 변장하고 돈 가방을 바꿔치기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가면을 벗고 우이한과 함께 챗하고 있었습니다. 우이한은 수와 제가 린빈에게서 돈을 받기 위해 왜 그렇게 애썼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게다가 그 돈은 수와 제가 린빈에게서 빌린 것이었습니다. 수와 나는 그 돈이 원래 그녀와 린빈 두 사람의 것이었지만 이제는 전적으로 그녀의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이한은 순이의 설명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수와 나는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가 공개적으로 무릎을 꿇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엄청난 만족감을 느꼈다. 그녀는 남편의 불륜에 대해 언론에 자신 있게 해명했다. 앞으로 있을 복수를 철저히 준비하고 싶었다. 수와 나는 모두에게 천주씨를 믿으라고 했다. 천주씨는 아직 어렸고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진심으로 알고 있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모두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게 밝혔다. 그때 산주씨는 수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날 그녀와 린빈이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고의로 신고라도 한 듯했습니다. 이상했던 것은 평소 라이브 스트리밍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던 수와 제가 두 사람이 사고를 낸 후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한 것은 여론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자 수의 나이가 두 사람의 결백을 무조건적으로 믿었고 심지어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루머를 해명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천주 씨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껴 즉시 린드반에게 자신의 의심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린드반은 그녀가 아마 너무 과하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린드반은 수환이가 친절한 사람이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누명을 벗기도록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천주 씨는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수와 내가 치밀하게 계획한 음모일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션츠 씨는 린빈의 차에 몰래 숨어 그가 일을 끝내고 이 문제를 논의하기를 조용히 기다렸다. 두 사람 모두 모든 것이 너무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다.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 속에서 두 사람은 새 드라마 주연을 잠시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서 우시안에게 계약 해지를 협상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비서의 사소한 실수로 회사에 200만 위안, 약 20억 원에 가까운 손해가 발생할 줄은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시안이 계약을 해지하려던 순간 우 사장은 재빨리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우시안은 즉시 투자자들에게 사과하고 계약 해지를 간청했습니다. 놀랍게도 우 회장은 그날 저녁 호텔로 가서 이 문제를 더 논의하자고 권했다. 우하는 주먹을 쥐고 주먹을 날리고 싶었지만 그녀는 분노를 삼킬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우하는 잠자리에 들기 전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었다. 그녀는 남편과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상의하고 싶었다. 뜻밖에도 남편은 휴대폰만 가지고 노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 게다가 잭은 한밤중에 아내를 일부러 피하고 친구들에게 술 한잔 하자고 했다. 그는 친구들에게 자신과 위안 사이에 더 이상 사랑이 없다고 말했다. 지금 돈이 있다면 그는 분명 위안과 이혼할 것이다. 동시에 우위안은 우 회장에게서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호텔 방 번호만 적혀 있었다. 우사하는 어리둥절했다. 한참 망설이다가 절친의 연락처를 열었다. 잠시 후 강단이 소식을 듣고 호텔로 달려갔다. 그는 주머니에서 객실 카드를 꺼내며 황급히 말했다. 뜻밖에도 문을 열자 아내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 회장은 너무 화가 나서 어린 칠리는 금세 기가 죽었습니다. 알고 보니 우한이 수와 저에게 그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었습니다. 수와 저는 즉시 우 회장의 아내에게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보석상에서 만났습니다. 수와 저는 우한을 위해 특별히 값비싼 목걸이를 골랐습니다. 그들은 복수를 위한 다음 계획을 세우기 위해 옥상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수와 저는 잠에서 깨어 그녀의 남편이 남긴 쪽지를 보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하트 모양 도시락을 보고 그녀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린비는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에게 아부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에게 아침을 차려준 후 메시지를 받고 천스스의 집으로 달려갔다. 무슨 일이 생긴 줄 알았다. 린비는 천스스가 그저 엉뚱한 짓을 하고 할 일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돌아서서 떠났다. 천스스는 격분하여 아침밥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수와 저는 걱정이 너무 많았고 남편의 성격을 어떻게 억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수 씨는 우이한 씨에게 조용히 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의원에 갔지만 차마 입을 열지 못했고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수 씨와 저는 그저 친구 남편이 성격이 강해서 의사 선생님께 약을 처방받아 달라고 부탁했을 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사는 약의 부작용은 거의 없지만 가끔 졸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수와 저는 이 말을 듣고 매우 만족했습니다. 그날 밤 수 씨는 집에 가서 남편에게 입 냄새가 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약을 꺼내 삼키게 했습니다. 그 후 수와 저는 샤워하는 척 했지만 사실은 시간을 때우려고 욕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되자 그녀는 조심스럽게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남편이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 날 수와 저는 그녀의 남편을 영화관에 데려갔는데 우연히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틈을 타 갑자기 션츠 씨를 놀리며 남자친구와 헤어졌냐고 물었습니다. 션츠 씨는 오늘 남자친구가 없다고 황급히 설명했다. 린비는 수와 내가 점점 흥분하는 것을 보고 황급히 대화를 끊었다. 그는 영화를 보다가 눈물을 흘렸다. 수와 나는 너무 웃기다고 생각했다. 션츠 씨는 두 사람이 꼭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마치 파리를 먹은 것처럼 불편했다. 순이 측은 일단 안정을 찾았지만 우이하는 이번 주에 우 회장님을 만나 계약서에 서명해야 해서 걱정이 앞섰다. 수아이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했다. 우 회장님은 계약하지 않을 핑계를 찾았다. 다행히 수아이는 이미 이 문제를 생각해냈다. 그녀는 모든 관련 법규를 준비하고 대안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우사하는 우 회장에게 다시 한번 그녀를 곤란하게 만들면 괴롭히는 메시지를 공개하겠다고 경고합니다. 그날 션츠 씨가 갑자기 순 씨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린비는 너무 무서워서 거의 오줌을 지릴 뻔했습니다. 그는 왜 미리 알리지 않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션츠 씨는 수와 내가 장을 보러 나갔다고 말하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가장 친한 친구의 탈의실에 불쑥 들어가 옷걸이에 걸린 옷을 입어보기 시작했다.
린빈의 소심한 태도를 보고 그녀는 이혼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 의심했다. 30분 전 그녀는 린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가 전화를 끊는 모습을 어쩔 수 없이 지켜봐야만 했다. 싱드는 그가 며칠 동안 자신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몹시 화가 나서 린빈을 깜짝 방문해 경고하기로 했습니다. 린빈은 절친의 침대에 거침없이 누운 후 가죽 재킷을 일부러 벗었습니다. 린빈은 그 모습을 보고 약간 당황했습니다. 그때 수아전은 린빈이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잠시 후 린빈이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생길까봐 걱정했지만 놀랍게도 린빈은 소파에 얌전히 앉아 있었다. 그때 천츠씨가 거만한 표정으로 위층에서 내려왔다. 그녀는 수아 나에게 이곳이 살기 아주 편하다고 말했다. 수아 나는 이미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일부러 채소를 큰 봉지에 담아 두 사람이 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를 준 듯했다. 게다가 얼마 전 한의색에서 약을 받아온 터라 린빈이 밤에 혼자 내버려 둘 거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션세스는 그보다 더한 짓을 했다. 수아 내가 요리하는 틈을 타 린빈에게 추파를 던진 린빈은 깜짝 놀라 아내의 요리를 도우려고 부엌으로 달려갔다. 저녁 식사 후 천스를 돌려보내면 어떨까 생각했지만 천스는 그녀가 임신했다고 말했다. 수아 나는 천스의 남자친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천스는 목표가 달성된 것을 보고 돌아서서 떠났다. 그 행동에 수아 나는 격분했다. 그녀는 두 사람이 이 일의 대가를 치르게 하기로 결심했다. 잠시 후 린빈은 천즈씨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천즈씨가 갑자기 임신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천즈씨는 린빈의 초조한 모습을 보고 그가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린빈의 이혼 계획에 변화가 생긴 것이 분명했다. 자신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천자씨는 은밀히 뭔가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린빈은 아내와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가려던 참의 뜻밖의 천자씨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단호히 거절하려 했지만 천자씨는 그를 위협했습니다. 이를 본 린빈은 먼저 아내를 진정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즈씨는 이제 수아 나에게 선전포고를 하기로 마음먹은 듯했다. 잠시 후 린빈은 천즈씨의 집에 도착해 함께 밤을 보냈다. 그런데 밤을 지새운 후 아내에게서 청구서를 받았다. 린빈은 거에게 청구서에 너무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죽을 뻔했다. 그는 화가 나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아 나이는 그렇게 많은 물건을 사게 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린빈은 아내가 남편에 돈을 쓰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황급히 말했다. 위아는 남편의 연회에 도착했지만 식탁에 앉을 자리가 없었다. 조용하던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이를 본 잭은 황급히 아내를 옆으로 불러 왜 여기 왔냐고 물었다. 알고 보니 잭은 주변 사람들에게 연회 이야기를 다 털어놓았지만 아내는 초대하지 않았다. 그런데 위하는 우연히 절친에게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처음에는 자신이 너무 평범해서 남편의 체면을 손상시킬까봐 그런 줄 알았다. 하지만 순이의 직감은 간단치 않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두 사람은 곧바로 대담한 계획을 세웠다. 다음 날 수아 나는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를 위해 거액을 들여 옷을 차려입히고 연회에 초대했다. 위한이 도착하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어색함을 느꼈다. 사업 파트너들은 재빨리 잭의 아내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며 긴장을 풀려고 했다. 잭은 자신의 얼굴을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는 그 순간 부하 직원에게서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회사의 기존 투자 파트너가 갑자기 투자를 철회했고 오늘 밤 축하 연회는 바로 협력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를 위한 자리였다.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린 것은 큰 실수였다.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파트너들에게 변명할 방법이 없었다. 위하는 남편의 공영을 알아차리고 위로하기 위해 나섰다. 하지만 화가 난 그는 그녀의 뺨을 때렸다. 이는 잭이 아내에게 오랫동안 품어온 불만을 드러냈다. 모두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이 상관할 바는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우이하는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에 무슨 잘못을 했는지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잭은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서둘러 어항을 바꾸라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어항이 너무 작으니 만약 충분히 크지 않다면 물고기 한 마리를 넣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잭의 말은 아내가 너무 평범하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수아네가 그녀의 친구가 계획을 세우는 걸 도와주고 있을 때 그녀는 우연히 춘세가 길가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것을 보았다. 첸세가 임신했다고 말했던 걸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커피를 마실 수 있을까? 분명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분명했다. 그녀는 차를 몰고 가서 천세 씨를 마주친 척하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보려 했다. 천세 씨는 어리석게도 차에 탔다. 수와 나는 임신 중에 그런 걸 마시면 안 돼 라고 불평했다. 그러고는 천세 씨에게 남자친구가 뭐 하냐고 물었다. 천세 씨는 남자친구가 이 모든 걸 사줬다고 설명했다. 수환이는 놀라서 소리쳤다. 사랑은 돈으로 측정할 수 없어. 션츠 씨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쓰렸다. 아직 이혼하지 않은 린빈이 생각나 억지로 분노를 삼켰다. 그들은 다투던 중 수와 내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후방 추돌 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둘 다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하지만 수와 나는 무사했다. 반면 천츠 씨는 영양실조에 걸려 있었다. 린빈은 즉시 의사에게 아기가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수와 저는 그녀의 남편이 진실을 알게 되고 거의 웃음을 터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사고는 그녀가 고의로 꾸민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적은 천세서의 계략을 폭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린빈의 태도는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는 분노를 억누를 수밖에 없었다. 그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수와 나는 샨츠 씨의 당황한 모습을 지켜보며 기쁨을 금치 못했다. 그날 린빈은 아내와 함께 자선 경매에 갔다가 가짜 다이아몬드를 사게 되었다. 모두의 관심이 그에게 집중되자 그는 아내에게 서둘러 오해를 풀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아내가 치밀하게 쳐놓은 함정이었다는 것이었다. 수아나이는 이 모든 것이 남편을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목표는 다시 한번 모든 사람에게 그 소문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린빈은 어쩔 수 없이 다이아몬드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계산할 때가 되자 그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여러 장의 카드를 긁었지만 모두 잔액이 부족했습니다. 이를 본 수와 저는 곧바로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어색함을 달래려고 카드를 꺼냈습니다. 뜻밖에도 수와 저는 그녀를 위해 가짜 다이아몬드를 샀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몰래 변호사와 상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혼 후 상대방에게 보석을 주면 그 보석은 상대방의 사유재산이 됩니다. 변호사는 수와 저에게 보석을 더 많이 사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 좋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수와 저는 다이아몬드를 이용해 더 많은 재산을 이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와 저는 수의 남편을 위해 이 경매를 기획했습니다. 지난번 스캔들이 터진 후로 린베는 오랫동안 연예계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인 문제로 너무 바빠서 일을 할 수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아내에게 돈을 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수와 저는 그의 인맥을 넓히기 위해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제 린에는 벗어날 길이 없었고 비밀리에 새 고용주를 찾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 장면을 이 대통령이 목격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이 대통령은 즉시 비서를 불러 린빈의 최근 행보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만약 그가 배를 탈주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증거가 발견되면 그의 모든 향후 출연은 취소될 것이라고 했다. 그 순간 수와 나는 이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알고 보니 이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이었다. 잠시 후 그녀는 누군가에게 정보를 공개하도록 지시하며 남편이 오랫동안 이직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웃으며 떠날 준비를 하는 순간 흰색 폭스바겐 한 대가 그들을 향해 달려왔다. 린빈은 돌아서서 아내를 보호했지만 자신의 다리가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들은 소독을 받으러 병원으로 갔습니다. 뜻밖에도 외과인은 그들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수와 저는 의사의 무심한 말에 갑자기 동정심이 솟구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좀 지나친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몰래 밖으로 나가 비서에게 전화해서 남편의 직장 소식을 퍼뜨리려던 계획을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 수와 저는 갑자기 회사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다친 남편을 먼저 집으로 데려가고 싶었지만 린빈은 일을 먼저 해야 한다고 고집했고 결국 두 사람은 병원에서 헤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린빈은 절뚝거리며 차에서 내렸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다리가 점점 더 민첩해졌고 하얀 채 오르며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차 안에 있던 사람은 천츠 씨였다. 알고 보니 이번 교통사고는 두 사람이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었다. 그들의 목표는 순위파의 동정을 얻는 것이었다. 그날 체니 씨는 우연히 로펌에서 수와 저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들이 딴 데 정신 팔려 있는 틈을 타서 사무실로 몰래 들어갔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연히 이혼 합의서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린빈에게 그 사실을 알렸죠. 수와 제가 요즘 돈을 함부로 쓰고 심지어 다이아몬드를 샀다고 거짓말까지 했던 것도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그의 몰래 자산을 빼돌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계획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린베는 맹렬하게 앞을 내다보며 그의 모든 것을 되찾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수와 저는 일부러 반지를 금고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다른 의도를 품은 그녀의 남편이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린은 비밀번호를 적어두고 속으로 기뻐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순이의 계획이었다. 다음 날 아내가 출근한 사이 린베는 금고에서 보석을 모두 꺼내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잠시 후 그는 아내의 보석을 모두 팔기 위해 전당포에 도착했다. 천츠 씨는 린빈에게 나중에 가방 하나 사달라고 부탁했다. 두 사람은 돈을 어떻게 쓸지 의논하고 있었다. 서로의 가격을 듣고는 깜짝 놀랐다. 수와 나는 오랫동안 그녀의 남편이 요즘 이상하게 행동한다는 것을 느껴왔다. 그는 3주년을 기억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공개적으로 그녀에게 반지를 선물하기도 했다. 그녀의 강한 육감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 수와 내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남편이 침울한 표정으로 식탁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린드바는 격분했다. 아내가 더 이상 음모를 꾸미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아내가 그렇게까지 무뚝뚝할 줄은 몰랐다. 그는 아내에게 이게 다 자기 잘못이냐고 물었다. 이 결혼 생활에서 그녀가 잘못한 게 아니었나요? 수와 저는 그가 그녀의 문제를 깨닫게 하려고 바람을 피웠다고 말했어요. 그럼 당신은 정말 훌륭하네요. 제가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수와 저는 가짜 보석을 경찰에 넘겨 그녀의 남편을 절도죄로 고소할 계획이었어요. 그녀는 남편에게 새 진짜 보석을 살 400만 위안 RMB를 준비하라고 3일밖에 주지 않았어요. 린빈은 너무 화가 나서 그녀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떠나기 전 그는 결혼 사진을 바닥에 던졌다. 잠시 후 그는 셰니스의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두 사람은 저축한 돈을 모두 털어 돈을 모았지만 몇 달 동안 공연을 하지 못했다. 평소라면 가방 하나 사기도 한참 망설였을 것이다. 이제 400만 위안은 절박함에서 비롯된 더 큰 타격이었다. 린빈은 자신의 기준을 낮추고 작은 공연 몇 가지에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손에 검을 들고 복귀를 준비했다. 그의 기운은 구급 무술가 못지않았다. 하지만 그가 연기력을 뽐내려는 순간 감독이 그를 몇 번이고 제지했다. 스턴트 대역이 잦아지는 바람에 그는 짜증이 났다. 게다가 주연 배우가 그에게 칼을 휘두르기까지 했다. 한때 인기 있었던 배우는 이제 아마추어 조연으로 전락했다. 린빈은 분노가 치밀었다. 이 작고 뚱뚱한 남자가 얼마나 많은 돈을 받는지 보고 싶었다. 그 뚱뚱한 남자의 계약서를 몰래 손에 넣었을 때 그는 자신의 계약금보다 10배는 더 비싸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때 린빈은 계략을 세웠다. 자신을 반대했던 사람들에게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이었다. 동시에 수와 나는 이미 해외 부동산 계약서에 서명하고 결혼 생활을 완전히 끝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녀는 예상치 못하게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린빈의 아이를 임신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수아니는 우이한에게 낙태 수술을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우이한은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아니는 우이한에게 아무 일도 없었던 척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말했지만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찼다. 순진한 삶이었으니까. 하지만 위한은 사려 깊어서 수와 나를 위해 특별히 플랫슈즈를 골라주었다. 수엔이는 친구의 행동을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같은 시각 린빈은 집에서 짐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수와 나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생각했다. 그는 곧바로 아내의 컴퓨터를 켜고 거대한 계획을 세웠다. 션츠 씨는 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수와 내게 줄 거냐고. 린빈은 즉시 그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수와 내가 그토록 열심히 쓴 대본을 모두 베껴 쓴 겁니다. 그녀가 평화롭게 이혼하고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지 않으면 말이죠. 그는 그 정보를 누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션세스 셴체체는 웃으며 좋은 계략이라고 생각했다. 두 사람이 제작진 차에서 내리자마자 무이한이 채 올라타 USB 드라이브를 꺼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녀는 황급히 수스웨와 나를 찾아 린빈의 계략을 이야기했다.
두 사람이 USB 드라이브를 열어보니 비어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와 저는 린빈에게서 위한이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찾으러 채오르는 영상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한 연예계 스타가 스캔들에 휩싸였는데 누가 정보를 유출했는지는 불분명했습니다. 수와 저는 두 사건을 연결지어 그녀가 속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이하는 린빈이 고의로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훔치라고 자신을 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수와 저에게 급히 사과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폭풍우처럼 변하며 불가피한 협상에 신호탄을 쏘아 붙였습니다. 수와 저는 협상을 위해 린빈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자니 씨는 즉시 수와 저에게 자신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우이하는 화가 나서 그 계략을 꾸민 여자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녀는 실수로 수와 내가 임신했다는 말을 불쑥 내뱉었다. 린빈은 수와 내가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수와 나는 억지로 말했다. 당신과의 결혼은 내 인생의 전반부에 대한 하찮은 환상일 뿐이야. 그녀는 큰일 나게 하고 싶지 않아. 그들의 요구에 응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수와 나는 떠나려던 참에 오늘부터 위한이 린빈의 비서가 될 거라고 린빈에게 알렸다. 린빈은 정신없이 운전을 하다 신호등을 거의 무시할 뻔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한밤중에 갑자기 잠에서 깬 천니 씨는 린빈이 어디에도 없는 것을 보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다. 잠 못 이루는 린빈을 바라보는 그녀의 마음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찼다. 이 아이의 존재가 자신에게는 시한폭탄과 같아서 절대 지켜낼 수 없다고 생각했다. 위하는 옆집, 이웃집의 테이크아웃. 음식을 실수로 넘어뜨렸는데 남편이 돌아와서야 그 음식을 보았다. 잭은 아내가 자신을 공영에 빠뜨린 것을 몹시 싫어하며 이웃에게 보상하기 위해 즉시 돈을 꺼냈다. 그는 아내를 재빨리 끌고 갔습니다. 이웃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우하는 깊이 잠들어 있었는데 남편의 전화에 갑자기 깨어났습니다. 잭은 회의에 필요한 서류가 필요하다며 빨리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한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그곳이 나이트클럽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잭은 동료들과 내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는 아내가 순진하게도 그 서류를 가지고 그곳에 갔을 거라고 생각했다. 우이하는 갑자기 남편이 요즘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을 느꼈다. 이웃과 몇 마디를 나누었다고 해서 남편이 크게 소란을 피우고 싸운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남편은 그녀를 속여 한밤중에 나이트클럽에 가게 했다. 위하는 이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나이트클럽을 나간 후 남편이 또 동료들과 어울릴 줄 누가 알았겠는가. 다음 날 잭은 우연히 아내의 가방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발견했다. 그는 곧바로 우이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었다. 사실 임신 테스트기는 수와 내가 우이한의 가방에 넣어둔 것이었다. 잭은 아내의 말을 오해했다는 것을 깨닫고 이 기회를 빌려 그날 아침 일찍 만난 이웃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그는 이웃집 문으로 달려갔지만 문을 여는 순간 실수로 이웃을 쓰러뜨려 의식을 잃게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우이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혼 합의서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품이 없는 이런 삶에 지쳐 있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술에 취했을 뿐만 아니라 출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더러운 옷을 그녀에게 던졌습니다. 그녀는 하녀처럼 살았습니다. 잭은 생각도 없이 계약서에 서명했다. 위하는 서명된 계약서를 보고 극심한 고통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정말 해방된 건지 확신할 수 없었다. 린빈은 수와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그녀와 다시 만나려고 계략을 꾸몄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자신의 미래를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런 얄미운 짓거리는 수와 내게는 통하지 않았다. 수와 나는 곧바로 화해를 위한 3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첫째, 재혼하기 전에 이혼해야 한다. 이혼 과정에서 린빈은 모든 재산을 포기해야 한다. 재혼 후에는 혼전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앞으로는 수와 내가 더 이상 린빈의 일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린빈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수와 나는 그에게 집 열쇠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며 완전히 헤어짐을 선언했다. 린빈이 집 밖으로 나왔을 때 션츠 씨는 밖에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다. 수와 내가 아이를 낳지 않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 션츠 씨는 입꼬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었지만 린빈은 어딘가 우울해 보였다. 아직도 아이에게 어느 정도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았다. 잠시 후 수와 나는 경찰서로 달려갔다. 알고 보니 그녀의 절친 우시안이 체포된 것이었다. 얼마 전
그녀는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깡패 무리에게 갑자기 괴롭힘을 당했는데 그들이 그녀를 놓아줄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격분하여 한 남자의 사타구니를 발로 찼고 경찰에 연행되어 신문을 받았습니다. 위한과 남편이 이혼 합의서에 서명한 이후 그녀는 자기 회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수와 저는 그녀를 위로하며 다른 사람들의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들이 헛소리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니까요. 다음 날 수술을 위해 병원에 갈 준비를 하던 중 우연히 다른 사람의 갓난아기를 발견했습니다. 수와 저는 낯선 사람들이 새 생명의 탄생을 기뻐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신중하게 고민 끝에 그녀의 마음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막 떠나려는 순간 친세 씨와 마주쳤다는 사실을 누가 짐작이나 했을까요? 알고 보니 천지 씨도 밤을 새운 상태였다. 최근 들어 린빈이 뭔가 느끼기 시작하는 걸 분명히 감지한 듯했다. 린빈은 수와 나에게 약속을 지키고 아이를 없애라고 경고했다. 수환이는 아이는 자기 몫이며 천지 씨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천지 씨가 우려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지만 린빈은 침묵했다. 그래서 외부인으로서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린빈에게 짜증을 터뜨렸다. 션츠 씨는 즉시 린빈의 손에서 대본을 던져버렸다. 두 사람은 말다툼을 하고 서로를 탓하다가 결국 분노에 차 헤어졌다. 다음 날 수와 나는 임신 계획을 세우느라 밤을 새웠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산부인과를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위해 가구 세트까지 샀습니다. 그러는 동안 우이하는 마침내 집에서 큰 물고기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수와 저를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나 밤새도록 술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행복해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린빈은 만취한 채 천츠 씨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자신이 누우자마자 실수로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천츠 씨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순이의 아이를 없애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협상을 위해 다시 만났다. 그녀는 린빈의 이름을 빌려 수와 내가 갈 병원을 찾아주었다. 하지만 수와 나는 그녀와 아무런 관계도 맺고 싶지 않았다. 떠나기 전 그녀는 춘세서를 일부러 모욕했다. 악의에 가득 찬 천츠 씨는 그녀를 뒤에서 밀쳤다. 수와 나는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져 계단통에 떨어졌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증오의 씨앗이 심어졌다. 수와 나는 꼼꼼하게 준비된 육아실을 바라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쉴 새 없이 흐느끼며 그녀는 두 사람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맹세했다. 다음 날 그녀는 린빈의 에이전트를 만났다. 그녀는 이 여자가 린빈을 파멸시키길 바랐다. 그 여자는 양쪽 다 원하고 누구에게도 상처 주고 싶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이익을 중시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수와 저에게 부부 사이의 쓰디쓴 이혼은 필요 없다고 조언했습니다. 수와 저는 상대방이 오랫동안 아무 말도 없이 그녀를 비웃어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몇몇 에이전트들의 사생활, 스캔들을 폭로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그 스캔들을 회사에 공개한다면 상대방은 해고될 것이었습니다. 곧 린빈은 회사에서 해고되었습니다. 그는 그 요원이 몰래 자신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린빈의 간갑과 유혹에 못 이겨 그 여자는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수와 나이를 찾아 신문하기 위해 촬영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와 저는 린빈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그녀의 계획이 절반은 성공했음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린빈을 화나게 하고 폭발시키려고 일부러 도발적인 말을 했습니다. 린빈은 수와 저에게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녀가 그를 너무 몰아붙이면 뭔가를 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는 수와 저에게 이 회장에게 가서 변명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이미 이 지경까지 진행된 후였습니다. 순이와 내가 어떻게 복수를 위해 물러설 수 있겠는가? 그녀는 린빈을 저주하며 그가 쓰레기라고 그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그 말에 린빈은 완전히 분노했다. 격분한 그는 순이와 나를 밀어 넘어뜨렸고 그녀의 머리가 테이블에 부딪혔다. 린빈은 자신이 순이의 함정에 빠졌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대형 스크린이 펼쳐지자 그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가득했다. 그 후 수와 저는 린빈을 직접 경찰서로 데려가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린빈은 15일 구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와 저는 언론에 사실을 밝히고 피해자 행세를 했습니다. 린빈은 그녀와 이혼하고 모든 것을 보상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수환이는 심지어 카메라를 향해 쉔 씨가 정신을 차리고 새 삶을 시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첸 씨는 너무 화가 나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찰나 누군가 그녀의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그녀에게 다가와 남의 집을 망친 사람이 당신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노파는 집주인일 뿐만 아니라 주택조합장이기도 해서 체니스 씨에게 당장 나가라고 요구했습니다. 나중에 첸세스는 외식하러 나갔다가 우연히 누군가와 부딪혔습니다. 그녀는 대담하게 그 사람에게 어디로 가는지 못 보냐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화를 내며 남의 가정을 망치는 사람은 예의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션츠 씨는 몸을 돌려 도망치려 했다. 그런데 갑자기 발이 걸려 넘어져 바닥에 쓰러졌다. 전에는 얼마나 오만했던지 지금은 얼마나 불쌍한지. 한편 위하는 전남편에게 잦은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 그녀는 전남편이 최근 별다른 이유 없이 돌아오는 것을 알아챘고 그에게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 아니나 다를까 잭은 잠시 망설이다가 재결합을 제안했지만 위하는 이미 마음을 정했기에 그녀는 즉시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 바로 그때 그녀는 실수로 책꽂이에 놓인 꽃병을 넘어뜨렸다. 잭은 틈을 타 그녀를 밀어냈고 꽃병은 그의 머리에 정확히 맞았습니다. 그 순간 위하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잭은 부상을 틈타 자신의 감정을 표출했습니다. 그는 집을 나섰고 그동안 아무도 그에게 담요를 덮어주거나 그가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위하는 속으로 감동했다. 평소 잭은 그녀에게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그는 갑자기 걱정하기 시작했다. 어젯밤 그녀는 집을 나서기 전 화장을 살짝 했는데 곧바로 전 남편에게 신문을 받았다. 전처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자 잭은 불안해져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 조용히 그녀를 따라갔다. 그러던 중 전처가 낯선 흰색 차를 타고 재빨리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을 보았다. 잭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이혼 합의서에 서명한 직후 전처가 그렇게 빨리 새 애인을 찾을 줄은 몰랐기에 그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사실 우이하는 수와 나랑 재밌게 놀러 나간 거였어. 그런데 집에 돌아왔을 때 엘리베이터 문 앞에서 잭을 다시 만났어. 알고 보니 잭은 내내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숙취가 풀리지 않은 우이하는 잭을 쫓아냈지만 잭은 그 후로도 며칠 동안 아무 이유 없이 우이한에게 주의를 쏟아부었어. 오랜 고민 끝에 우이한은 그를 용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 계산된 듯 했습니다. 분명 더 큰 사건이 있었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잭은 장미 꽃다발을 들고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우이한은 마침내 경계를 풀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이한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그들을 겁주어 쫓아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전 남편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잭의 증언에 따르면 그가 나이트클럽에서 사업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만난 사람은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는 잭의 투자금을 모두 사취했을 뿐만 아니라 잭의 이름으로 고금리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우이한은 마침내 전 남편이 빚을 갚지 않으려고 돌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우이한은 수 씨와 저와 함께 사업 이야기를 나누러 나갔다가 우연히 비밀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천 사장은 우이한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회사 행정관리자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수환이는 위한의 능력이 제한적이어서 조수 역할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위한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절친이 자신을 하인처럼 대할 줄은 몰랐지만 이 모든 것이 천 회장의 계략이라는 사실은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수환이가 밤샘 협상을 하고 있을 때 악랄한 천 회장은 위한에 대해 악의적인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환이와 저와 협력하기로 동의했지만 그 대가로 그녀의 전화번호를 요구했습니다. 수와 나는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를 배신하는 것을 거부하고 즉시 관계를 정리했다. 이 추잡한 남자는 격분하여 의도적으로 둘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려 했다. 그러나 순진한 위한은 그의 함정에 빠졌다. 그렇게 의심의 씨앗이 조용히 심어졌다. 다음 날 그녀는 수와 나를 따라 웰니스 클럽에 갔다. 놀랍게도 그녀는 그 클럽의 비용에 충격을 받았다. 우하는 수와 내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돈을 내고 골드카드까지 만들어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알고 보니 수환이는 원래 그렇게 부유했던 것이다.
우하는 문득 남편이 고금리 대출로 500만 위안이나 갚아야 했던 일이 떠올랐다. 그래서 수환이에게 생활비를 좀 달라고 했다. 하지만 수환이는 그런 소리는 믿을 수 없다고 했다. 남편의 달콤한 말에 속아 친구의 조언은 전혀 듣지 못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불행하게 헤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원한을 품기에 충분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우하는 남편이 정성껏 차려놓은 음식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그녀는 즉시 남편과 함께 지내며 힘든 시기를 함께 헤쳐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깡패들이 다시 찾아와 빚을 갚고 잭을 바닥에 눕혔습니다. 절박한 상황에 놓인 잭은 돈을 갚을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는 유명 시나리오 작가 수환이가 아내의 절친이라고 말했습니다. 위하는 곧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깡패들이 수와 내게 해를 끼칠까봐 회사로 달려갔다. 그런데 우연히 수와 내가 자신에 대해 험담하는 것을 들었다. 깡패들은 순이의 강한 기운에 겁을 먹었다. 순이를 잘 알지도 못하는 데다 자신 있게 돈을 요구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격분한 깡패들은 잭에게 돌아와 폭력적으로 돈을 요구했다. 우이한이 돌아와 그를 보았을 때 그는 바닥에 누워 있었다. 우이한은 병원 침대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전 남편을 바라보며 그의 곁에 앉아 흐느껴 울었다. 하지만 그녀는 잭이 화해하기 위해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잭은 수와 나와의 관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이한은 이미 깊이 사랑에 빠져 수와 나와 원수가 되겠다고 맹세한 상태였다. 심지어 린빈과 힘을 합쳐 회사에서 수와 나를 공격하기까지 했다. 소니의 프로젝트를 가로챌 계략까지 꾸몄다. 그녀의 음흉한 미소와 커다란 귀걸이는 수와 나에게 아무런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가 일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니 수와 나는 안심이 되었다. 그녀는 일어서서 어제 빚 독촉장에 대해 물었습니다. 우이하는 마치 전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수환이는 잭과의 관계를 당장 끊으라고 재촉했습니다. 우이하는 나머지는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순시의 친절한 충고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은밀히 매니저 린에게 만나자고 청했고 일부러 협력 회사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찬 사장은 매우 불안해하며 수와 나에게 계약 의식이 없다고 꾸짖었다. 위하는 계약서가 아직 작성되지 않았으니 손해는 없다고 말했다. 린 사장은 위한이 수의 오른팔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녀와 더 가까워지고 싶어 했다. 그녀는 위한이 수와 나 앞에서 그녀에 대해 좋게 말해 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위한이 이득을 취하기 위해 꾸민 계략이었다. 노련한 전문가인 매니저 린은 위한의 의도를 바로 알아챘다. 그날 밤 위한은 전 남편의 은행 카드를 가져왔다. 그녀는 전 남편이 마음을 고쳐먹고 빚을 일부 갚아주기를 바랐다. 잭은 전처의 유능한 태도에 깊이 감동했지만 옛 버릇을 버릴 수가 없었다. 잭은 위한이 잠들 때까지 온라인 도박을 하지 않았다. 곧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동안 수와 나는 깊이 잠들어 있었는데 수에게 갑자기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수인은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가다 독사가 집 안으로 던져진 것을 보았다. 겁에 질린 수와 나는 밖으로 나가 조사를 시작했다. 경찰이 도착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하자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하라고 수에게 조언했다. 알고 보니 악당 린비는 감옥에서 풀려난 후였다. 그는 친츠시의 집으로 갔지만 아무리 노크해도 아무도 받지 않았다. 그때 집주인이 린빈을 알아보았다. 다음 날 우이하는 회사 기밀 문서를 매니저 린에게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린은 배달원에게 수취인이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가져가도록 지시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있는 순이의 소포를 보고 우이하는 순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놀랍게도 수와 저는 소포를 열어보았고 안에 집 인형과 사진 몇 장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장난을 치는지 알아내기도 전에 린빈은 이미 기밀 문서를 손에 넣었다. 알고 보니 우이하는 배달원 린빈을 택배 배달원으로 착각한 것이었다. 퇴근 후 우이하는 린빈에게서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그녀는 린빈이 언제 출소했는지 추궁했다. 린빈은 100만 위안이 긴급히 필요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찾았다는 것이었다. 그는 우한이 프로젝트 자금을 일부 빼돌려 일주일 안에 갚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수와 나에게 그 사실을 알릴 것이다. 우한은 어쩔 수 없이 동의했다. 수와 나는 우한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지만 모른 척했다.
그녀는 자신과 린빈이 따로 만나도록 내버려 두었다. 우하는 린빈이 일주일 안에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기에 몹시 화가 났다. 며칠이 지나자 린빈은 갑자기 약속을 어겼다. 그는 우이한에게 순이의 금고 열쇠를 훔쳐달라고 부탁했다. 돈을 받으면 바로 돌려주겠다고 했다. 우이한은 회사 서류를 훔치다가 적발된 상태였다. 사건의 누설을 피하고 싶었던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린빈의 무리한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집으로 향했다. 린빈이 모든 것을 훔치려는 순간 수와 내가 그녀의 휴대폰을 들고 나타났다. 수와 나는 린빈에게 자수할 건지 아니면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릴 건지 따져 물었다. 상황이 잘못되어 가는 것을 본 우사하는 수아나 편을 들어 수아나 곁에 섰다. 수아나는 이미 수와 내게 모든 것을 말했다고 주장했다. 린빈은 더 이상 자신을 위협할 수 없다며 화를 내며 꾸짖었다. 린빈은 경로했고 두 사람에게 또 속을 줄은 몰랐다. 위하는 날개가 바뀌는 것을 보고 수와 내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까봐 두려웠다. 위하는 린빈과 쓸데없는 이야기를 할 필요 없다며 경찰에 신고하는 게 안전할 거라고 주장했다. 린은 작은 칼을 꺼내 위협했지만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될까봐 결국 충동적인 충동이 이성을 압도했다. 그가 떠나려는 순간 두 사람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다. 수와 나는 그녀 앞에 놓인 모든 것을 바라보며 믿을 수 없었다. 린빈은 그런 대우를 받을 만했지만 그들은 오랜 세월 결혼 생활을 해왔다. 린빈은 심각한 머리 부상을 입었고 남은 생애 동안 식물인간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 후 수와 나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린빈은 자신과 위한이 매우 가깝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왜 그녀를 찾아왔을까? 위한은 즉시 린빈에게 협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날 밤 위한은 린빈의 침대 옆에서 온갖 말을 쏟아냈다. 수환이는 100만 위안을 잃었지만 자신을 전혀 탓하지 않았다. 순이 곁으로 돌아가려던 그녀는 린빈의 손가락이 움찔거렸다. 우아는 집으로 돌아가 전 남편에게 다시 세뇌당했다. 잭은 수와 내게서 거액을 받아 도망치라고 부추겼다. 우아는 새 삶을 살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너무 사랑에 빠져 전 남편의 거짓말을 또 믿었다. 다음 날 협업을 논의하던 수아나이는 우연히 자신이 쓴 대본이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회사 내부에 스파이가 있다고 의심하고 우이한의 말을 믿기로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또 다른 데로 이어집니다. 수이가 사랑에 빠진 남자는 사실 친츠씨가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왕자는 수와 나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일로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한다. 션세스는 수와 나에게 말하면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며 그를 압박한다. 그녀는 수와 내가 죽기를 바라게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수와 나는 출근이 급한 척했지만 일부러 왕가와 마주쳤다. 웡지아는 깜짝 놀라 티슈를 건네주고는 황급히 사과했지만 수와 나는 그저 가볍게 그녀의 옷을 닦아준 후 티슈로 문서에 묻은 물 얼룩을 묽게 했을 뿐이었다. 웡지아는 중요한 문서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그녀의 계획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수와 나는 곧바로 중요한 문서를 찾아냈다. 웡지아는 수와 내가 떠나는 것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날 밤 수아나이는 술집에서 일부러 술을 마셔 웨이터에게 웡지아를 부르게 했습니다. 웨이터는 술집에 도착했을 때 수아나이가 의식을 잃은 것을 발견하고 호텔로 데려갔습니다. 웡지는 수아나이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아나이가 눈을 뜨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왕지가 자신을 배신한 이유를 캐물었습니다. 왕지아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하지만 수아나이는 일어서기도 전에 정신을 잃었다. 왕지아는 술에 취한 상사를 바라보며 천치의 계획을 떠올렸다. 그는 초조하게 휴대폰을 꺼내 수와 내게 카메라를 겨누었다. 다음 날 그 소식은 입소문을 타고 퍼졌다. 수아나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기자들은 그녀에게 사진 속 남자와 사귀고 있냐고 물었다. 수와 내가 언론에 상황을 설명하려던 순간 천세체가 뒤에서 나타났다. 모든 카메라가 순식간에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마침내 원하는 것을 얻은 천세체는 이번에는 라이벌을 무너뜨리겠다는 각오가 굳어 보였다. 그녀가 수에게 다가오자 나는 그녀의 귀에 바짝 기대어 속삭였다. 무릎 꿇고 애원하면 살려줄 수도 있어. 천세선은 불쌍하게도 순이가 밖에서 바람을 피운 게 전부라고 거짓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그녀의 업계, 내 높은 지위를 이용해 린빈과 바람을 피웠다고 거짓 고소한 건가? 천세선은 오늘 거짓말 하나라도 하면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수와 저는 바로 이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천세서는 오늘 천세서가 자신의 명예를 어떻게 훼손하는지 보고 싶어 했습니다. 바로 그때 왕지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사진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온라인에 유포된 사진들은 모두 변조된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왕지아는 어젯밤 사진 찍는 걸 포기한 상태였다. 그는 술에 취해 차가운 물을 끼얹었다. 그런데 밖으로 나와 보니 수와 내가 앉아 있었다. 수와 나는 이미 왕지아의 의도를 알아챘다. 그래서 왕지아는 고의로 문서를 조작했다. 누구든 문서를 만지면 지문이 남는다는 것이었다. 왕지아는 수와 나에게 호감을 느껴 천리시에 대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수와 나는 이 사실을 왕지아에게 유리하게 이용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함정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션츠스를 감옥에 보낼 계획을 세웠다. 션츠스는 미쳐 날뛰며 탁자 위에 가위를 집어들고 달려갔다. 그 후 왕지아는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잠에서 깨어난 그는 수와 나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잠깐이라도 좋아한 적이 있는지 알고 싶었다. 하지만 수인은 대답하지 않고 바로 떠났다. 지금 그 쓰레기 같은 림비는 병원에 누워있다. 산츠시도 아마 끌려 나올 테지만 위하는 걱정이 앞선다. 회사에서 뇌물을 받아 계약서에 서명하지 못했고 파트너가 그녀를 심하게 압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진실이 밝혀질까봐 두려워 도망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잭은 또다시 위한을 완전히 속였습니다. 위한은 이 프로젝트를 수와 저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녀는 유명 연예인과 과감하게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지만 계약금으로 현금 100만 위안을 요구했습니다. 이 때문에 수와 저는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위한은 진실이 밝혀질까봐 걱정하며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놀랍게도 수와 나는 즉시 동의하고 계약서에 서명한다. 위한은 이것이 마지막 만남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떠나기 전에 수와 나에게 저녁을 사주고 싶어 한다. 메뉴에 있는 모든 요리를 주문하며 언니에게 죄책감을 느낀다. 수와 나는 그녀에게 돼지 먹이려고 이 모든 음식을 주문했냐고 물었다. 우하는 마지막 만남이니 수와 나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했다. 사실 수와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우하는 두 사람 사이의 자매 같은 우정을 소중히 여겼다. 우이하는 실수로 말을 흘렸고 자신은 월급쟁이라 늘 밥 사줄 형편이 안 된다고 황급히 설명했다. 앞으로는 수와 내가 몸조심하고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지 않기를 바랐다. 어차피 수와 나와 함께할 수 없는 날도 있을 테니까. 그 후 수와 나는 차 안에서 깊은 슬픔에 잠겼다. 위한과 전남편이 역에 도착했지만 떠나기 전 그녀는 화장실에 다녀오는 동안 전남편에게 먼저 들어가 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전남편이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의자에 홀로 앉아 옛 추억을 떠올렸다. 당시 그녀는 아직 미숙한 어린 소녀였지만 슬플 때마다 수와 내가 가장 먼저 그녀를 위로했다. 이번에는 수와 나이가 자기 주머니에서 100만 원짜리 RMB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수와 나는 언젠가 우이한에게 그녀가 내비게이션 앱에 있는 문구를 정말 좋아한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적절한 위치에서 회차하세요. 우이한은 그 말을 떠올리며 주체할 수 없이 울었다. 하지만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순이와 내가 그녀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순이는 위한을 계속 위로하며 오랫동안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결혼 자금을 마련하는 데 쓰겠다는 생각에 조금도 후회 없이 돈을 꺼냈다. 위한은 순이의 품에 안겨 흐느끼며 걷잡을 수 없이 울었다. 다음 날 순이와 나는 직장으로 돌아가 엘리베이터에 오르려는 순간, 문이 닫히려는 순간 누군가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익숙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때 왕지아는 수와 나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지만 그녀는 그에게 직접적인 답을 주지 않았다. 나중에 병원에 갔을 때 그는 이미 떠난 후였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에서 추파를 던졌다. 연상의 여자와 연하의 남자 사이에 이런 관계는 수와 나를 조금 부끄럽게 만들었다. 왕가는 수와 나를 다시 쫓기 시작했다고 했다. 수와 나는 직접적으로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왕가는 조금 감동을 받았다. 그날 밤 왕가는 수와 내가 퇴근하는 것을 기다리며 교회 강변으로 데려갔다. 수와 나는 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며 만져보고 싶었다. 낭만을 아는 왕가는 2센트짜리 폭죽을 꺼내 수와 내게 건네주며 그들의 모든 근심이 폭죽처럼 사라질 거라고 했다. 우리는 모두 자기 삶의 작가이니 스스로에게 좋은 결말을 써보는 건 어떨까?
이날 천세선은 오랜만에 출소하여 햇살을 만끽하고 있었다. 고개를 들어 예전 절친이 데리러 오는 것을 보자 수환이는 너무 기뻤다. 수환이는 감옥에 간 천주시를 데리러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린빈의 편지를 천주시에게 건넸다. 천주시는 린빈이 남긴 편지를 보며 지난 날을 후회했다. 수환이와 나는 천주시가 새 출발을 하기를 바라며 천주시가 돌아오는 길에 신발 한 켤레를 샀다. 두 발은 땅에 딛고 한 걸음씩 내딛고 뒤돌아보지 마라. 첸세선은 옛 절친이 떠나는 것을 보며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흰 구두를 신고 혼자 떠났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하지만 린빈은 이미 깨어 있었고 수와 나는 간호사에게서 휠체어를 받아 가파른 계단으로 밀어 올렸다. 린빈은 너무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거의 기절할 뻔했다. 하지만 수와 나는 이미 감정을 내려놓은 듯 차분하게 미소 지었다. 린빈은 오랫동안 의식을 잃고 있다가 마치 꿈에서 막 깨어난 듯한 기분으로 깨어났다. 그가 전에 했던 일들이 마치 전날 일어난 일처럼 느껴졌다. 수와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 이 증오는 그녀를 짓누르던 거대한 짐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린빈에게 앞으로 길거리에서 마주치더라도 서로 인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수와 나는 돌아서서 떠났다. 그때부터 두 사람은 헤어졌다. 우하는 집을 팔고 회사에 진 빚을 갚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수와 제가 불쌍해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수와 저는 그녀의 사직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제 빚을 갚기 전까지는 회사를 그만둘 필요가 없습니다. 수와 나는 우사한에게 월급을 20% 인상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숙식까지 제공했다. 우사한은 이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게다가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던 깡패들이 경찰에 체포되었다. 모두 처리되었지만 수와 나는 마음속으로 매우 외로웠다. 창밖으로 새해맞이 불꽃놀이를 바라보던 우사하는 강가에서 왕지아와 함께 보냈던 시간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수와 나는 생각에 잠겨 우사한의 전화를 받았지만 결국 전화를 걸지 않았다. 그녀는 회사 아래층에서 모두가 새해를 축하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 왕가가 눈앞에 나타났다. 알고 보니 그는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선츠시는 마음의 봉인을 풀고 왕가의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무슨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진심을 결코 알 수 없었을지도 몰라. 두 사람의 행복을 보며 나는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다. 폭풍을 겪어야만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채널 성장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라올 모든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요.